자, 최근 정부에서 국민들이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벌어갈 경우 수익금에서 무려 20%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을 뜯어가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말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알다시피 요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의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가상화폐 시장에 요즘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현 정부에서 돈 냄새를 맡았을 때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그 어렵게 투자를 해가지고 돈 좀 만진다 싶으니까 귀신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거 배가 아파가지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눈이 있으면은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국가가 국민들이 더 부유해질 수 있도록,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등골에다가 적극적으로 뾰족한 빨대를 꽂아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소득세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다하다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까지 빈틈없이 뜯어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하죠, 여러분. 아니, 화폐 취급도 안 해줄 때는 언제고, 이거 전부 다 투기라고 대놓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늘어놓으면서 그 일반 국민들과 서민 투자자들의 자산을 박살내 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돈이 좀 몰린다 싶으니까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 하이에나 같은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세금 자고 일어나면은 세금과 규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세금이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비트코인에 세금이 늘어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뉴스가 한 트럭이 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세금 공화국이 되고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은 눈만 감았다 떴다 하면은 세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도 세금을 매기고, 가상화폐 시장 전체에도 세금을 매기고, 양도세까지 매기고, 상속세 증여세까지 매기고, 이제는 하다하다가 국내 주식 투자에도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뜯어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비트코인 투자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늘리겠다라고 해요. 부자들, 대주주들에게만 그 소득세를 뜯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주식 투자로 운 좋게 몇 천만 원을 벌어들일 경우 거기서 전부 다 세금을 뜯어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비트코인 얘기부터 먼저 할 건데, 일단 요약을 해보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1년 전체 소득이 불과 250만 원만 넘어가도, 여러분, 제가 공 하나 빠뜨린 것 아닙니다. 1년 전체 소득이 불과 250만 원만 넘어가면은 그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 모조리 20%에 달하는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잘 해가지고 돈을 벌었을 경우 그 전체 수익금에서 무려 5분의 1을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 시장도 앞으로는 개판이 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는 2023년부터 수익금이 5천만 원을 넘어갈 경우 무려 2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뜯어가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잘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주식 투자 성공해가지고 돈을 조금 벌어들이면은 거기서 나라가 무려 5분의 1을 강탈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칼만 안 들었지 사실상 강도보다도 더해요. 반대로 내가 투자를 실패해가지고 돈을 잃으면요, 그때는 국가가 20% 원금 보전이라도 해줄 겁니까? 그거는 안 해줄 것 아닙니까? 근데 세금을 왜 이렇게 부당하게 많이 뜯어가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투자를 해가지고 1년에 500만 원을 벌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때 정말로 푼 돈인 250만 원까지만 그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는 무려 20%, 수익금이 250만 원인데 무려 20%, 5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뜯어가는 겁니다. 공제분을 제외하고 250만 원을 벌었는데 50만 원이 세금이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말도 안 된다니까? 250만 원을 벌었는데 5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요. 근데 1년에 250만 원으로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삽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면 1년에 2,500만 원을 벌었을 경우 세금이 500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의 수익금이 났을 경우에 세금이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나라냐는 것이죠.
세금 내다가 국민들의 등골이 다 휘어 빠지게 생겼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네티즌들도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그러면 투자 실패해가지고 손해를 봤을 때는 나라가 원금에서 20% 이상 보전이라도 해주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투자금의 20%, 그러니까 손실분의 20%를 보상을 해줄 거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저절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국민들이 억울한 상황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2018년 초에 정부가 잘 나가고 있던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에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거래소를 폐쇄하니 어쩌니 생쇼를 하는 바람에 하루 만에 투자자들의 자본금이 50% 이상 증발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재산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50%가 증발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때는 화폐 취급도 안 해주고 온갖 논객이라는 사람들, 정치인이라는 사람들 TV 나와가지고 투자자들, 투기꾼들 이렇게 투자자들을 전부 다 투기꾼 취급을 하면서 온갖 비하를 하고 발목을 잡아댈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정부가 갑자기 돈 냄새가 난다 싶으니까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가가지고는 그 세금 내놔라, 세금 뜯어가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칼만 안 들었지 강도랑 뭐가 다릅니까? 강도보다 더 하죠. 이게 진짜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금융시장, 투자시장은 이렇듯 자고 일어나면 규제가 또 늘어나고 세금이 또 늘어나고 규제, 세금, 규제와 세금의 천국입니다. 결국 과도한 규제에 지쳐버린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국내 거래소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투자자들이 떠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투자금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툭하면 도박 취급하고 투기 취급하고 있던 이 사이에 바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가상화폐가 어느새 92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최근에 돈이 되니까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국가 입장에서도 하나의 어엿한 금융시장의 한 종류로 이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법안들이 발의되고 이미 통과가 되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과 유럽의 각 주에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이런 데서 바로 냉정한 국가 수준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뽕에 빠질 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선진국 아닙니다. 금융 후진국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앞다퉈가지고 자기 나라 금융시장에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오려고 안간 힘을 쓰고 혜택을 주지 못해서 안달인데 우리는 정부가 앞장서가지고 사람들을 몰매를 두들겨 패고 쫓아내버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투자금이 늘어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중요해가지고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것인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다하다가 국내에 주식 투자하는 국민들에게까지 세금을 뜯어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기존에는 주식 투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금 시스템이 원래 이렇게까지 가혹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각 종목별 보유 주식의 총액이 10억 원이 넘어가는 등 투자 금액의 단위가 좀 큰 사람들, 대주주들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매겨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서민들에게도 다 뜯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0억 원 이상이 대주주라는 이 단어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세계적인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너무 가혹하다라고. 10억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기는 해도 우리 서민들 기준으로 10억 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한 기업의 대주주일 수가 있냐. 이 기준치가 너무 후진적이고 낙후되어 있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이 10억은 어림도 없고 5천만 원 이상만 벌어들여도 이런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겨버리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진짜 더러워서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 못 해먹겠다라는 것이죠. 이러면은 국민들이 결국은 다 떠나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짓거리가 있죠.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은 그것도 돈 조금만 몇백만 원 이상만 벌어들여도 양도소득세 20%를 매기겠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라 전체가 실제로는 세금과 규제 때문에 낙후되고 퇴보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규제가 많아지면 결국 우리나라 증시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런 것들이 돌고 돌아가가지고 세금과 규제가 증가함으로써 투자와 고용의 위축을 불러오고 또 국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국가가 합법적으로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마시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결국 좌파 정부라는 것은 세금과 규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비대한 정부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늘 이 정치 설명을 드릴 때마다 이 부분이 참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절대 악, 반드시 피해야 하는 최악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